어떻게 그런 걸 숨길 수가 있어요? 말 못해서 진짜 미안. 아기도 태어나면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진짜 우리 가족 행복을 위해서 한 거다. 이제 우리 앞으로 어떡해요 진짜? 자기야 괜찮아? 이제 좀 괜찮아요. 입덧이 너무 심하니까 지옥이 따로 없네요. 아이고 어떤 녀석이 나오려고 태어나기 전부터 이리 엄마를 고생시키노. 내가 다리 주물러 줄까? 자기도 일하고 와서 피곤할 텐데. 괜찮아요. 자기야 더 힘들지. 연애 6개월 만에 생긴 아기. 당시 취준생이었던 저는 모아둔 돈도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위해 건강하게 출산만 생각하라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결혼을 했죠. 중견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편은 인정받는 인재입니다. 야, 선배, 로이어코인 투자하셨다더니 재미 좀 보셨습니까? 오를 것 같더만. 원금도 못 건지겠다. 얼마나 투자하셨길래요? 6천 정도. 6천이요? 아니 이번엔 확실했는데. 미치겠다. 대출 받아서 한 건데. 혹시 가진 돈 좀 없나? 아니, 제가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다 투자를 했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선배, 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큰일 났네. 돈 갚아야 되는데. 빚내서 투자하는 게 참 위험합니다. 위험하죠. 임마. 돈 갚으라고 또 연락 왔네.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며 하루하루가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아, 재수씨, 저 고남이 친구 노대영입니다. 대영 씨가 어서 오세요. 고남이 이 자식 집에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 회사에서 안 왔는데. 근데 무슨 일이세요? 고남이가 저한테 1,000만 원을 빌려갔는데 갚지도 않고 2달 동안 연락도 안 받더라고요. 네? 그게 무슨 오빠가 돈을 빌렸다고요? 몰랐어요. 네, 몰랐어요. 잠깐 얘기 좀 하실까요? 네, 들어오세요. 와, 느낌이 안 좋은데요? 저희 오빠가 돈을 왜 빌렸는데요? 전세 보증금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금까지 깨서 빌려줬습니다. 근데 임마가 그 돈으로 가상화폐랑 주식을 했더라고요. 네? 뭐 잘못하셨을 거예요. 저희 오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참. 저 말고도 다른 친구들 여러 명한테도 돈을 빌려놓고는 갚지도 않고 잠적을 했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옛날에도 도박 때문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금마. 네? 제 말 못 믿겠으면 여기 친구들이 있는 카톡 대화방 보여드릴까요? 네. 도박 중독이었다는 남편의 믿을 수 없는 과거.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내는 몰랐던 과거죠. 전혀 몰랐네요. 다녀왔습니다. 우리 자기가 먹고 싶다던 귤 사왔지요. 자기야, 표정 왜 그래? 혹시 어디 안 좋아? 병원 갈까? 자기, 대영 씨한테 돈 빌렸어요? 어? 돈 빌려서 주식했어요? 에이, 아니다. 오늘 대영 씨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돈 받으려고.
대영 씨한테 얘기 다 들었다고요. 자기야, 도박 중독이었다면서요. 그거는 옛날 일이다, 옛날 일. 치료받았고 정신 차렸다, 진짜. 그럼 코인이랑 주식은 뭔데요? 그게 앞으로 우리 아기도 태어나고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크게 벌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빚이 얼만데요? 말 못해서 미안.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서 투자한 거다. 그래서 빚이 얼마냐고요? 6천만 원인데 사실 500만 원 또 대출 받아서 거기서 피신도 당했다. 자기야, 아유. 근데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서 투자한 거다. 믿어도. 어떻게 그런 걸 숨길 수가 있어?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 진짜? 자, 그러게요. 임신한 아내에게 정말 아낌없이 지원도 해주고 또 성실하고 완벽한 남편인 줄 알았는데 아내도 모르는 빚이 있었습니다. 이보람 씨 입장에서는 정말 충격이 클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아주 막막한 상황인데 네. 해결책을 빨리 제시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사건 정리부터 해보죠. 의뢰인 이보람 씨는 최고남 씨와 연애 6개월 만에 임신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 최고남 씨는 중견기업에 다니며 성격도 다정다감해서 최고의 남편인데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친구 노대영 씨가 찾아와서 최고남 씨가 자신에게 1,000만 원을 빌려가서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과거 도박 중독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됩니다. 퇴근을 하고 돌아온 남편 최고남 씨에게 따져 묻자 코인과 주식 투자로 인한 빚이 있고 채무 조정을 받기 위해 개인 회생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 일단 남편 최고남 씨가 지금 개인 회생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는데 보람 씨 입장에서는 이 말도 사실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지금 뭐 빚을 보면 주식이나 가상화폐, 도박 등으로 생긴 투기성 빚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개인 회생이 되지 않잖아요. 네, 대부분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 회생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야, 이거 중요한 사실인데 그럼 이게 개인 회생을 신청할 때 채무 발생 원인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네, 영향이 있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 회생이라는 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 조정을 해주는 것이라서 채무자의 채무 발생 경위도 자세히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사행성 행위라는 게요. 사실 뭐 성실하다, 불운하다 이런 거랑은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회생이 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단순히 사행성 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 채무자가 성실하지 않은지 불운하지 않은지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채무자가 과거에 살아왔던 환경, 사행성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지 단편적으로 행위, 결과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행성 행위로 인한 빚도 역시 개인 회생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일단 우리 최고남 씨의 채무와 그리고 재산과 소득이 얼마인지 이걸 좀 꼼꼼하게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숫자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헷갈릴 수 있지만 청산 가치를 산정하고 변제 계획 수립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주의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우선 최고남 씨의 월 평균 소득은 300만 원입니다. 채무는 금융권 신용대출 3천만 원, 주변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돈 3천만 원, 네. 전세 계약 담보대출금 1,000만 원, 차량 담보대출금 500만 원, 이렇게 해서 신용채무 6천만 원과 담보대출 1,500만 원, 총 7,500만 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재산은 예금 200만 원, 주택 청약 300만 원, 예상되는 보험 해지 환급금 200만 원, 퇴직연금 600만 원, 현 거주지 임차 보증금 4천만 원, 시세 약 1,500만 원 가량의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배우자 재산으로 예금 약 600만 원과 시세 약 1,000만 원의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자, 그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면 지금 최고남 씨의 재산을 다 더해 보니까 8,400만 원 정도인데 이 정도면은 채무보다 재산이 더 많기 때문에 상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잖아요. 개인 회생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그건 아닙니다. 재산을 단순히 더하면 예. 그렇게 되지만
개인 회생에서 청산 가치를 산정할 때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예. 먼저 예금 적금 주택 청약의 경우에는 185만 원을 청산 가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금 적금 주택 청약별 또는 통장별 각각 185만 원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네. 보유한 모든 예금 적금 주택 청약을 통틀어서 185만 원이 딱 한 번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럼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예금 200만 원이 있고 주택 청약이 300만 원을 더하면 총 500만 원인데 여기에서 185만 원을 제외를 하면 315만 원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험 해지 환급금의 경우는 150만 원을 청산 가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체 해지 환급금에서 딱 한 번 150만 원을 제외하게 되니까 네. 최고남 씨의 예상 해지 환급금은 200만 원이니까 150만 원을 제외하면 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야, 일단 숫자가 3개 이상 나오면 제가 집중이 잘 안 되는데 잘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요, 최고남 씨의 퇴직금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퇴직금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는지 아니면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 퇴직금을 회사에서 적립하고 퇴사 시에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개념으로 적립이 되고 있으면 개인 회생 신청 당시 회사로부터 예상 퇴직금 확인서를 받아서 해당 금액의 2분의 1을 청산 가치에 반영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액 청산 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즉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아예 청산 가치에 반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개인 회생을 할 때는 연금을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하겠네요. 네, 오히려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임차 보증금은 어떻습니까? 임차 보증금의 경우도 일정 금액을 청산 가치에서 제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재산들과 다르게 지역별로 제외할 수 있는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네. 우선 임차 보증금액이 소액 임차 보증금 범위에 들어오게 되면 일정 금액이 압류 금지 채권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만큼 청산 가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의 경우에는 임차 보증금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2,300만 원이 압류 금지 채권으로 분류되어서 네. 2,300만 원만큼은 청산 가치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고 지역별로 제외할 수 있는 금액이 좀 다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네, 뭐 결국 부동산 가격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서 소액 임차 보증금 범위에 들어오면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은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별로 부동산의 시세가 다르다 보니까 지역별로 다르게 임차 보증금의 범위와 압류 금지 채권 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네. 서울은 뭐 5천만 원, 경기도 4,300, 나머지 광역시는 2,300만 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지금 따져봐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자, 그럼 청산 가치를 종합을 해보면요, 최고남 씨 같은 경우에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더 많습니다. 예. 청산 가치를 종합해 보면 예금 주택 청약이 315만 원, 예상 보험 해지 환급금이 50만 원, 네. 퇴직연금은 0원, 임차 보증금은 담보 금액을 제외한 3천만 원 중에 부산광역시 기준 면제 재산 2,300만 원을 제외하고 700만 원이 되고 예. 차량도 담보 금액을 제외하면 1,000만 원으로 평가됩니다. 네. 배우자의 재산 중에서 예금은 2분의 1인 300만 원이 청산 가치에 반영되고 차량의 경우에는 지난번 설명드렸던 배우자의 특유 재산으로 주장하게 되면 네네. 청산 가치는 총 2,365만 원으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최고남 씨는 지금 이 생긴 빚이 도박이나 주식으로 또 생긴 빚이기 때문에 변제 계획을 좀 잘 수립을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월 평균 소득 300만 원에서 2인 가구 생계비인 195만 원을 사용하고 월 105만 원씩 36개월을 변제하면 총 3,780만 원을 변제하고 네. 3,720만 원을 탕감받는 변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 주에도 역시 어김없이 나왔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채무 발생 경위가 사행성 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법원은 일종의 가벌성으로 변제 기간을 36개월 그 이상 60개월까지 더 늘리거나 월 변제금을 더 높이라는 권고를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만 사행성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 회생 진행이 불가능하진 않으니까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성실 변제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저는 또 이것도 궁금합니다. 지금 이보람 씨가 임신을 한 상태인데 그 주택 청약을 할 때는 그 태아도 이제 포함이 되잖아요. 그런데 개인 회생을 할 때는 태아가 그 생계 인원에 포함이 안 되나요? 네, 태아의 경우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원칙적으로는 추가 생계 인원에는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개인회생이 진행 중에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개인회생이 인가가 난 이후더라도 특별한 상황으로 간주되어서 변제 계획 변경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그럼 이보람 씨 그리고 최고남 씨 부부 굉장히 지금 답답하실 텐데 해결책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앞으로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라도 신속히 개인회생을 진행해 채무를 정리해야 됩니다. 특히 최고남 씨는 도박 중독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 치료 프로그램이 지자체별로 많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꼭 받으시고 개인회생은 채무를 조정해 주는 것이지 채무자의 습관이나 성향을 교정해 고쳐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잘 알아두시고 네. 스스로의 변화가 없으면 개인회생으로 아무리 조정을 받더라도 소용없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최고남 씨, 앞으로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화목한 가정을 꾸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